분해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매주 금요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영상으로도 유튜브 영상으로 1화부터 쭉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이고 유튜브에 1화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꼭 공부하는 마음으로 꼭 한 회차씩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맞죠 박사님? 맞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좋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또 상담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한 분의 내담자를 연결했습니다.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네. 한번 사연을 들어보시고 그 키워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가 그 코로나 이후에 줌으로 수업을 하니까 네. 사이버로 해서 사이버 도박에 빠져서요. 아. 벌써 2년이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부끼리도 많이 다투고 애한테 얘기를 해도 잘 안 되고. 네. 근데 이게 아이가 그냥 이 상처뿐만 아니라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그때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5학년 때 전학을 했는데 거기서 남자 친구 아이들이 얘를 많이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때리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했었나 봐요. 친구 여러 명 네. 집단이. 그래서 그러한 폭력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살기 싫고 성실하게 살 필요가 없어서 이거를 하게 됐고, 또 그때 자기를 구해주지 않은 엄마가 너무 미워서 엄마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이 사이버 도박 것에서 빠져나오기 싫다라고 하는 지경에 와서 상담을 요청드렸거든요. 자, 저희도 지금 이 마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더 나오시고요. 우리 방송 가족들의 자녀는 또 우리의 자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상담할 때 아마 박사님도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고 그럼요. 또 네. 상담하시는데 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초점을 맞춘 단어가 도박이 아니고요. 네. 사이버 도박이니까 도박이 아니라 저희는 오늘 맞벌이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네네. 메시지. 네네. 한번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죠. 네. 맞벌이 부부 엄마들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돈은 조금 벌었는데 벌은 것보다 훨씬 많은 빈 부분이 아이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 항상 쓰던 이 틀이 있으니까 그만두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직장을 다녀서 아이에게 많이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자, 포인트네요. 관대해지더라.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녀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그만둬야지. 자, 그만두고 나니까 그동안에 못해준 걸 다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가 또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가서 돈 버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직장 다니면서 아이한테 미안하니까 아이가 좀 더 오히려 직장 안 다니는 엄마보다 훨씬 더 아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미안하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거 돈에 용돈에 대해서 관대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빠르게 스크린 증후군이나 혹은 이런 문제 혹은 안 좋은 친구들 사귀고 방황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버는 만큼 빈 부분이 있죠. 그렇잖아요. 자녀 교육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버는 만큼 당연히 비죠. 집에서 올인하고 아이만 키우는 엄마보다는 당연히 빈 부분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니가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미안하다는 생각을 그렇게 시간이나 돈으로 해결하면 아이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노립니다. 근데 또 우리 지금 이 방송을요. 네. 아침 일찍 이렇게 들으시는 뭐 집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어머님 가운데 그렇죠. 맞벌이, 네네. 맞벌이로 하실 분들 정말 많이 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거의 제 얘기가 딱 가슴에 꽂힐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 입장에서 생각할 때 미안한데. 미안하고 눈물 나죠. 그렇잖아요. 미안하고 눈물 나고 또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학원 갔다 돌리잖아. 학원 예. 뺑뺑 돌리고 집에서 엄마 올 때까지 엄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그 시간에 처음엔 엄마 나 TV 조금만 보면 안 될까? 엄마 뭐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시작되는 거가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관대해져서 그래
그래. 그리고 돈 주면서 뭐 사 먹어. 이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관대해지는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있는 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엄마가 눈으로 관찰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엄마가 보지 않기 때문에 보는 엄마보다 훨씬 더 아이를 체크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엄마가 있을 때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없으니까 얘는 편안하게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엄마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엄마들이 처음에 또 이제 어떤 부분에 빠지면 또 미안하니까 아유 그 정도는 저 정도는 또 이렇게 또 관대해져서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아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박사님 참 말씀 들으면 그 기준을 잡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예를 들어서 들어요. 처음에 엄마들이 컴퓨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제 컴퓨터에 시간을 걸어놓죠. 예. 락을 걸어서 일정 시간을 하게 한다거나 그 시간 되면 다운되게 한다거나 진짜 이런 걸 걸어놨어요. 근데 아이가 어느 날 그 시간도 더 하고 싶으면 엄마 나 집에서 있으니까 먹었다 었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집에 있을 때 안 돼. 엄마가 그 시간 딴 데 공부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줄 텐데 마음이 여리니까 결국은 그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놓으면 쉽죠. 근데 다시 조이기는 왜 엄마가 못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못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놓으면 집에 있는 엄마는 풀었다 조였다가 가능해요. 근데 직장 엄마는 한번 풀어놓으면 절대 조일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은 절대 조일 수가 없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 이미 아이가 어떤 문제적 행동이 심각하니까 그만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이미 아이와 싸움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듣는 수많은 엄마들이 초창기에 철저하게 아이한테 관대해지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직장 아이 마음이 아프더라도 아주 독하리만큼 관리하지 않으면 더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다. 박사님 오늘 그러면 이 마음을 저희가 이제 받았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런 어떤 타협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네네. 지금 거의 좀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이제 어떻게 이 해야 될까요? 정도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뭐 도박 사이트 도박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이미 이 정도 돼서 엄마가 못하게 했을 때 자기가 혼자라도 어디서 알바라도 벌어다 막 쓰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치유해서 치료로 넘어가는 과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가 이제 엄마가 손댈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있는 거고 이후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됐든 게임이 됐든 뭐가 됐든 아이가 이렇게 될 때는 중요한 거는 누구나 엄마가 직장 다닌다고 해서 다 중독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애가 키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문제가 있었어요. 애정결핍증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애착관계가 이리 간 거예요. 애착관계 이리 가고요. 아니면 친구한테 어떤 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있어서 그래 도파민을 여기다 푸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뭔가 하나의 조그만 부분이 있다가 얘하고 딱 맞는 순간 일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일수록 훨씬 더 부모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애정결핍증 있는 애들이 애착관계를 이렇게 풀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혹은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은 아이는 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가정에서 아이가 원만하게 그냥 컸다는 거 이런 얘기했죠. 간증 들을 때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험난한 간증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 하나님께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혀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 오는 것도 기적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가정에서 전혀 순탄하게 이렇게 키우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부부가 좀 원만하게 좋게 해서 키우는 게 기적인데 왜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안 빠져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이 항상 점검하면서 우리 가정이 원만한 파도처럼 큰 파도가 아닌 원만한 파도처럼 가정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가정 살면서. 그런데 이 파도가 넘치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치고 가는지 또 그게 넘치면 자제하고 이래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박사님 오늘 좀 시간이 네.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네. 맞벌이 부모님들이 아까도 자녀한테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어떤 허점이라고 하나요? 뭔가 네. 좀 이렇게 빈틈을 보여가지고 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좀 지혜롭게 네.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제일 방법이 중요한 있을까요? 건 뭐냐면 항상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으면 처음부터 얘가 도박의 생각이 있구나를 알았으면 막았죠. 이 엄마나 대부분의 엄마들은 직장을 다니면 집에 오면 지쳐요. 육신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으면 그냥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놓치고 그다음에 눈을 봐야 되는데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추면 눈빛만 봐도 아 지금 어떤 거 해야 되겠다 알죠. 그렇죠. 근데 처음 만나면 모르죠. 그렇죠. 제가 강의를 가면 처음 강의 가면 학생들이 모르지만 한 6개월 지나면 아 교수님 기분 안 좋네 알아요. 오. 아이가 엄마 다녀왔습니까 하고 딱 스치고 지나갈 때 눈을 딱 보면서 얘가 무슨 일이 있네. 요건 알 정도의 눈빛을 놓치면 안 되죠. 직장을 다니는 대신에 어떻게든 쉬는 날 있잖아요. 그때 아이하고 소통해서 아이와 눈빛을 하루에 최소한 10분 정도는 진지하게 눈을 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팁이에요. 참 여러분 아이의 눈을 본다라는 것이 이렇게 큰 정말 효과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박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미국 애들은 부모 눈을 보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어디 어른을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이러잖아요. 걔들 눈을 똑바로 보게 하잖아요. 이게 아이 컨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눈을 똑바로 보고 안 보여라.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10분씩만 진지하게 해도 아이가 스치고 지나오면서 엄마 다녀왔어요라고 할 때 눈을 보면 우리 애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생각이 어디 가 있구나를 눈치채서 대안이 가능한데 이걸 아예 모르니까 어느 날 사고 치고 났어. 애가 학교에서 갔어. 엄마가 불려갔어. 엄마가 뭐라 그래? 선생님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에요. 정말 착한데 얘가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래요. 걔가 주범이에요. 무슨 친구를 잘못 사귀어. 엄마는 이미 얘하고 눈을 놓친 거예요. 아이의 생각을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 읽어야 된다. 아이고 참 막 읽고 싶어지는데 읽고 싶어지는데 네. 안 읽어질 때가 있는데 읽고 싶어져요. 박사님.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예. 부부도 하루에 이렇게 눈을 봐서 남편이 딱 퇴근할 때 오늘 남편 건들지 말자. 눈을 보니까 오늘 뭔 일이 있구나. 오늘 우리 아내가 기분이 안 좋네. 좋은 말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걸 놓치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박사님 오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자녀 교육 만만한 거 아니죠.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내나 남편이나 누구나 눈빛을 놓치지만 않으면 50%는 성공한다. 그 눈빛을 놓치지 말라. 오늘 맞벌이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홍 박사님의 메시지 그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 또 한 번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 박사님의 수업 시간 인간 수업 이 내용을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인간이라고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를 공유해 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책 5분에게 선물로 전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 분 상담 받기 원하시는 분은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서 어떤 사연인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여러분에게 홍 박사님이 직접 전화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오늘 인간 수업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